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기동 두 분의 농촌지도사 모시고 밭작물과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작물들 이제 관리 요령이라든가 또 밭작물 많죠. 고추, 고구마, 참깨, 들깨, 감자, 양파, 김장, 배추 등 월동 관리와 또 저장 요령 여러 가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과수작물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방길남, 곽기동 농촌지도사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는 과수작물이나 밭작물에 어떻습니까? 먼저 과수작물 방길남 지도사님. 예, 이번 비는 과수에는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요. 예, 가을에 이게 비가 잘 오면 겨울철에는 이제 가물면서 추위가 있기 때문에 동해 위험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와주면 동해 피해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과수작물에는 네. 예, 좋다는 말씀이신데 올해 사과, 배, 작황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작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평년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은데요. 일단은 이제 외국산 과일이 수입이 덜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농가 소득은 올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일도 수입이 좀 네. 적은가 보죠? 네. 그렇군요. 요즘 들깨 수입이 안 돼서 이 들깨 그 수입 들기름도 가격이 아주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밭작물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들깨라든가 이제 고추 같은 경우 이제 수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과수작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원 이제 낙엽이 지고 있는데요. 비도 오고 지금 요 상황에 해야 할 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과수에서 낙엽이 지면 휴명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밑거름을 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과수의 뿌리는 내년도 2월 말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3월 중하순쯤에 주다 보면 작물의 뿌리가 빨아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탭이라든지 밑거름을 지금 살포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올해 추위가 좀 일찍 왔죠. 추위가 일찍 오면 소환이나 대한 때 온도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약한 과수, 감이라든지 복숭아, 외성 사과 같은 경우는 보온재, 볏짚이나 신문지로 지면에서 1m 부분은 꼭 피복 작업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 추워지면 작업성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해 피해를 대비해서 활동 준비 지금 네, 올해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작년엔 굉장히 좀 추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추웠거든요. 네. 올해는 어떻게 보세요? 이 밭작물 관리 날씨 대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그거는 계신지. 알 수가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추울 것 같아요. 올해도 추울 것 네, 같아요. 예전에 보면 추위가 일찍 온 해는 추워요? 가장 추울 때가 소환이거든요. 그때 2010년도에 기온이 영하 25도 이하로 떨어져서 복숭아 동해 피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때 보온재로 피복한 복숭아 가수원은 피해가 없었는데 안 씌운 복숭아 가수원은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네. 월동 준비해 주셔야 된다. 예. 밭작물 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배추는
무름병이라고 하나요? 그 병 때문에 작황이 뭐 좋지 않다 그러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농가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추 무름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는 게 이제 비가 이제 자주 오다 보니까 이제 무름병 발생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름병은 이제 세균으로 인해서 이제 병이 이제 확산되기 때문에 이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무름병이 이제 발생이 돼서 배추가 이제 지제부에 있는데 무르고 부패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썩어가지고 배추 작황이 많이 올해는 안 좋습니다. 비가 와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무름병이? 예. 가을에 이제 보통 10월 달에 이제 배추가 결국 이때 이제 한 3, 4일 간격으로 계속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병원균이 발생이 그래서 되었습니다. 올해 배추가 가격이 뭐 아주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평년보다는 좀 비싼 것 같아요. 한 폭이 보통 한 4,000원 정도? 그렇죠. 예. 네네. 그럼 비싼 편인가요? 4,000원 정도면? 예년에 비해서 좀 가격이 이제 배추 가격이 보통 한 포기에 보통 한 2,000원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게 적정가가 이제 2,000원인데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월동 작물 중에서 이제 마늘 파종 후 초기 이제 월동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마늘 파종 후 어떻게 지금 날씨가 또 추워지고 오늘 오후부터 또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월동 관리는 어떻게 좀 해줘야 될까요? 보통 이제 마늘은 이제 파종하고 나서 이제 안전한 이제 월동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피라든가 이제 비닐을 덮어서 동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비닐 덮는 시기는 보통 우리가 11월 하순경까지 마늘 싹에 보통 2입 정도 이렇게 출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비닐 투명 비닐 피복이라든가 볏짚으로 덮어주면은 동해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마늘 파종은 다 끝난 상황인가요? 보통 이제 마늘 파종은 이제 10월 하순서부터 11월 상순까지 이제 파종 적기입니다. 지금 아직 파종 못 하신 분이 있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 해도 괜찮습니까? 네네. 파종을? 그렇습니다. 얼지만 않으면 됐습니다. 올해 그럼 마늘 작황은 어떤 편인가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늘은 작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늘 가격도 이제 높게 형성이 되고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올해 이제 파종하는 농가 수도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양파도 원주에서 많이 이제 재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장에 나가 보면 양파가 이제 원주산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던데 이 양파도 많이 농사를 지으시나요? 원주에서도? 보통 저희가 원주 지역에는 이제 양파를 이제 도입했던 시기가 한 4, 5년 전서부터 양파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50여 농가가 이제 원주 지역에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면적으로는 한 13헥타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지역에 쉽게 재배되는 이유는 저온에 이제 잘 견디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도까지 이제 동해 피해가 입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양파 재배 면적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양파하고 비교하더라도 아주 단단하고 잘 썩지 않고 단맛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양파도 지금 정식할 시기인가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상순 중순까지 이제 적기 이제 묘로 이렇게 정식을 하면 됩니다. 이제 정식 시기가 너무 빠르게 될 경우에는 이제 추대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또 너무 늦으면은 이제 월동 중에 동해나 서리빨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이
적당한 시기인가요? 11월 상순까지 파종 정식 묘를 이렇게 정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위 지나고 나서 하시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밭작물 그리고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수원은 이제 밑거름 시용해야 되고 월동 준비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월동 준비는 뭐 특별히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이제 동해 약한 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온재로 피복해 주는 거, 네. 그리고 밑거름 주시는 거,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지프로 그러면 월동 준비는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지면에서 1m까지 이제 볏짚을 이렇게 싸주시거든요. 예. 그러면 기온이 영하 20도로 떨어지더라도 싸지 않은 부분은 동해가 와서 가지가 마르더라도 네. 볏짚 싼 부분은 동해가 피해가 없습니다.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물을 심었는데 비 많이 오는 때는 비닐을 치면은 무가 안에 썩고서 까만색이 난다 그래서 비닐을 안 쳤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비닐을 안 치니까 이게 성장 속도가 늦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안 뽑았거든요. 아직 안 뽑았는데 언제까지 괜찮아요? 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해를 이제 받는 온도가 마이너스 1.5도, 최저 온도가 마이너스 1.5도까지 되면은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위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산간지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1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마이너스 1도 이상만 되면은 그냥 납둬도 되는데 보통 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확 시기가 보통 이제 11월 상순경에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수확을 하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춥다고 뽑으려고 그러다가 너무 작아서 내비뒀더니 그래도 많이 크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얼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예. 이게 물이 많이 나는 데는 비닐을 안 치고 이렇게 해도 배추가 안 썩고 좋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혹시 이제 배추나 이제 무 이제 재배를 하실 때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비닐 멀칭을 하고 배추, 모하고 무를 파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좀 전에 비닐 멀칭을 안 했을 경우에는 기존 이제 안 한 것보다 생육 속도가 상당히 이제 멀칭한 게 빠릅니다. 그래서 품질이라든가 맛이라든가 병해충이라든가 그래서 품질 면에서 비닐 멀칭을 하고 재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초보 농사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과수원 전정 작업은 언제가 시기인가요? 이제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전정 작업도.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과수 농사를 처음 지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전정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대부분 이제 초보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좁게 심어요. 간격을. 네, 간격을 너무 좁게 심는데 모든 과수는 유전적으로 크기가 결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복숭아 나무는 기본적으로 6m 간격으로 심으라는 거는 그렇게 6m까지 커져야지 나중에는
생육이 안정이 돼서 안정적으로 열매를 수확을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심어놓으면 6m 간격은 너무 넓거든요. 네. 그래서 3m, 3m, 2m 심어놓고 나중에 뽑아내야지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빨리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게 닿다 보니까 자꾸 나무를 자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꽃이 잘 안 오고 열매가 달리더라도 낙가가 심한 겁니다. 그래서 가수나무를 심을 때는 일정 간격으로 식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주종의 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뿌리에서 처음 가지가 나오고 거기서 아들 가지가 나오고 손주 가지가 나오면 굵기가 차이가 있어야지 나중에 관리가 쉬워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굵기가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어렸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네. 나이가 들다 보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나무는 큰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종의 관계를 명확하게 차이를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들 가지, 네. 손자 가지가 나오면 네. 어느 부분을 쳐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아들 가지까지 그냥 손자 가지까지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거는 네. 어떤 과수든지 어느 가지에 달려야지 열매가 좋은지를 또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결가지가 많이 알맞은 위치에 달리게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느 가지에 달리는 게 가장 건강하고 가종에 크고. 따라 틀리죠. 가족에 따라? 네, 예를 들면 복숭아나 사과 같은 경우는 네. 길이가 한 20cm 전후의 짧은 단가지가 낙가도 없고 열매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배 같은 경우는 바로 길이가 2m 50 정도 되는 네. 그리고 굵기도 2.5cm 되는 그런 결가지의 열매가 상당히 좋거든요. 아니 TV 보니까요. 네. 저는 과수나무가 커야지 과일이 크고 주렁주렁 많이 달릴 줄 알았는데 네. 뭐 6시 내 고향이나 TV 보다 보면은 사과나무가 되게 빈약한데 네. 사과가 아주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많이 달렸죠. 네, 그런 건 왜 그렇죠? 그거는 대목 때문에 그래요. 대목이라니. 그 뿌리에 있는 대목이 네. 많이 크지 않는 대목이거든요. 예전에는 사과나무가 상당히 컸었죠. 네. 근데 지금 외성 대목이 개발이 돼서 거기다 심어 놓으면 나무도 우리 한 뭐 3m 정도로 짧게 크면서 네. 열매가 뭐 100개, 300개까지 달아도 아주 크고 열매가 상당히 좋거든요. 예. 그건 대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종 방법이 틀린데 네. 중요한 거는 얘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크도록 넓게 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오게끔. 그리고 따기도 수월하겠더라고요. 따기도 나무 수월하고 가지가 크지도 않고 열매도 품질이 균일하게 많이 배치가 되고 그리고 병해충이 덜하죠. 네. 대목. 그러니까 이제 품종이 개량돼서 그런 거죠. 그것도. 사과는 이제 대목이 개발돼서 그래요. 대목이. 만약에 복숭아나 배 같은 경우도 외성 대목이 개발됐으면 네. 사과처럼 그렇게 많이 안 키워도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 외성 대목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확하기도 굉장히 좀 수월할 것 수월하죠. 같더라고요. 높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낮으니까.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과수작물, 밭작물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11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기동 두 분의 지도사 모시고 밭작물과 과수작물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김장 계속 이제 수확철이죠. 지금 뭐 김장은 입동 지난 다음에 해야 맛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배추는 언제 수확을 해요? 조금 뭐 시장 가니까 많이 나와 있던데. 보통 이제 그 가을 배추 이제 적기 수확은 이제 그 배추가 이제 결구되는 게 한 80 내지 한 90% 정도. 좀 비교적 이제 단단할 때가 적기 수확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 지역은 이제 11월 상순서부터 11월 이제 중하순까지 이제 수확을 하는데 상담 전화 먼저 네.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마늘을 언제 심으면 됩니까? 네, 지금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이제 11월 상순까지 이제 심으면은 무난히 이제 그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분 같은데 화단 같은데 심어도 되나요? 화분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네네. 이제 보통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근 작물이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이렇게 비료라든가 이제 퇴비 그런 밭이 좀 비옥도가 좀 좋아야지만은 마늘이 굵어집니다. 이제 화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옥도가 이제 땅의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마늘이 이제 굵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덮어줘야 되죠, 얼지 않도록. 예. 그게 이제 마늘을 이제 파종하고 나서 이제 동해 피해 예방을 해야지 되는데요. 보통 이제 11월 하순까지 이제 비닐을 이제 지피라든가 비닐을 이제 덮어주시고요. 비닐을 이제 걷는 시기는 이제 내년 이듬해 한 3월 상순경에 비닐을 벗겨주면은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장 배추. 그러니까 11월 상순부터 이제 수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이제 상순서부터 중순에 이제 수확을 하면 되고요. 무 같은 경우는 이제 얼면 안 되니까 11월 상순경에 이제 수확을 하면 됩니다. 배추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이제 빨리 수확을 하게 되면은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이제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반면에 이제 너무 늦게 수확을 할 경우에는 이제 동해를 받아서 오래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얼었던 이제 그 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껍질이 이제 벗겨지는 이제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기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저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먹지 못한 이 배추 무하고 보통 이제 배추나 이제 무 저장하는 요령은요. 배추는 이제 저장 온도가 이제 0도씨서부터 3도씨, 10도가 이제 90%까지만 되면은 한 3개월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이제 그 저장할 때에는 겉잎을 조금 한 3입 정도 제거를 하고 나서 2, 3일 정도 이제 바람에 건조시킨 다음에 배추에 신문지라든가 비닐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한 10도씨 어두운 한 0도씨서부터 한 10도씨 내외에 어두운 장소에 배추를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한 3, 4개월까지 저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땅에 많이 묻었죠. 근데 요즘 뭐 농가에 웬만한 크게 농사 짓는 분들은 저장고가 다 있어서 그렇죠. 보통 해서 0도씨부터 3도씨 저장에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자, 겨울 되면서 이제 또 봄에 어떤 과수를 심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일손이 많이 안 가면서 남들이 또 재배를 안 하면서 나만 하면서 돈이 되는 가수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그런 가수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과수를 심어서 소득을 얻고자 한다면 남들이 모르는 가수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가수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소득 면에서는 이게 흔하면 가격이 좋지 않아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남들이 모르는 가수를 자기만 심었다고 이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수를 딴 사람들도 고민하고
나중에 심어서 수확 시기가 되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가수를 재배하기도 어려운데 판매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네. 같이 하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혜동 두 분 모시고 밭작물,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윤성욱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